듣기 중고급.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발표를 할 때가 되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는 증상을 발표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발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이 발표할 차례가 오면 심각하게 불안해합니다. 또한 그것이 행동이나 신체적 변화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이러한 것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발표가 극도의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입니다.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발표 공포증을 스스로 극복하는 데 좋은 방법은 자꾸만 해보는 것입니다. 발표를 하는 상황을 자꾸만 회피하려 하지 말고 몸이 떨리든 마음이 떨리든 계속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도망치기만 하면 상황만 더 악화될 뿐 발표는 영원히 두려운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자신이 발표 공포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발표를 할 때가 되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는 증상을 발표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발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이 발표할 차례가 오면 심각하게 불안해합니다. 또한 그것이 행동이나 신체적 변화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이러한 것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발표가 극도의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입니다.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발표 공포증을 스스로 극복하는 데 좋은 방법은 자꾸만 해보는 것입니다. 발표를 하는 상황을 자꾸만 회피하려 하지 말고 몸이 떨리든 마음이 떨리든 계속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도망치기만 하면 상황만 더 악화될 뿐 발표는 영원히 두려운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자신이 발표 공포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33번. (34번) 발표를 할 때가 되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는 증상을 발표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발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이 발표할 차례가 오면 심각하게 불안해합니다. 또한 그것이 행동이나 신체적 변화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이러한 것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발표가 극도의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입니다.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발표 공포증을 스스로 극복하는 데 좋은 방법은 자꾸만 해보는 것입니다. 발표를 하는 상황을
자꾸만 회피하려 하지 말고 몸이 떨리든 마음이 떨리든 계속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도망치기만 하면 상황만 더 악화될 뿐 발표는 영원히 두려운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자신이 발표 공포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얼마 전 말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이 텔레비전에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흰 밥을 유리병 2개에 나누어 담고 한쪽 병에는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와 같이 아름다운 말을 계속했고 다른 쪽 병에는 미워, 싫어, 짜증나와 같이 거친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아름다운 말을 한 병의 밥에는 하얗게 예쁜 곰팡이가 조금 생겼고 냄새도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친 말을 계속한 밥에는 검은 곰팡이가 가득하고 냄새도 심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말의 힘이 느껴지나요? 이렇듯 무생물조차 말의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겠지요.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아름다운 말,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말을 자주 해보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 전 말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이 텔레비전에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흰 밥을 유리병 2개에 나누어 담고 한쪽 병에는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와 같이 아름다운 말을 계속했고 다른 쪽 병에는 미워, 싫어, 짜증나와 같이 거친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아름다운 말을 한 병의 밥에는 하얗게 예쁜 곰팡이가 조금 생겼고 냄새도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친 말을 계속한 밥에는 검은 곰팡이가 가득하고 냄새도 심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말의 힘이 느껴지나요? 이렇듯 무생물조차 말의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겠지요.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아름다운 말,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말을 자주 해보십시오. 33번 34번 얼마 전 말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이 텔레비전에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흰 밥을 유리병 2개에 나누어 담고 한쪽 병에는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와 같이 아름다운 말을 계속했고 다른 쪽 병에는 미워, 싫어, 짜증나와 같이 거친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아름다운 말을 한 병의 밥에는 하얗게 예쁜 곰팡이가 조금 생겼고 냄새도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친 말을 계속한 밥에는 검은 곰팡이가 가득하고 냄새도 심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말의 힘이 느껴지나요? 이렇듯 무생물조차 말의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겠지요.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아름다운 말,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말을 자주 해보십시오.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현역에서 은퇴한 후의 삶은 어떨까요? 운동 외의 것은 생각해보지 않은 선수들이 삶의 방향을 잃기도 하고 새로운 분야의 일을 찾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선수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은퇴 선수들에게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을 취업 현장까지 연계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선수들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대중에게 기쁨을 준 선수들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현역에서 은퇴한 후의 삶은 어떨까요? 운동 외의 것은 생각해보지 않은 선수들이 삶의 방향을 잃기도 하고 새로운 분야의 일을 찾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선수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은퇴 선수들에게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을 취업 현장까지 연계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선수들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대중에게 기쁨을 준 선수들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33번 34번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현역에서 은퇴한 후의 삶은 어떨까요? 운동 외의 것은 생각해보지 않은 선수들이 삶의 방향을 잃기도 하고 새로운 분야의 일을 찾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선수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은퇴 선수들에게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을 취업 현장까지 연계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선수들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대중에게 기쁨을 준 선수들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 사과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사과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사과를 할 때 미안해라는 말 뒤에 하지만, 그런데 같은 말을 덧붙여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사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사과의 앞뒤에 변명의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과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이나 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 사과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사과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사과를 할 때 미안해라는 말 뒤에 하지만, 그런데 같은 말을 덧붙여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사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사과의 앞뒤에 변명의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과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이나 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합니다. 33번. (34번)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 사과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사과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사과를 할 때 미안해라는 말 뒤에 하지만, 그런데 같은 말을 덧붙여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사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사과의 앞뒤에 변명의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과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이나 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큰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지만 어떤 사람은 금방 치유됩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주는 상처로 자신의 삶이 힘들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그냥 덮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존감과 의연함을 키울 때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똑같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큰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지만 어떤 사람은 금방 치유됩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주는 상처로 자신의 삶이 힘들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그냥 덮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존감과 의연함을 키울 때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33번 34번 똑같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큰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지만 어떤 사람은 금방 치유됩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주는 상처로 자신의 삶이 힘들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그냥 덮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존감과 의연함을 키울 때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온난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극과 가까운 알래스카는 온난화로 빙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작년에 250년 만에 가장 심한 겨울 홍수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는 가뭄과 홍수, 폭설 등 이상기후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지구온난화의 영향에서 한반도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한반도의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1954년부터 1999년까지는 10년에 0.23도씩 올랐지만 1981년부터 2000년에는 0.41도, 그리고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0.5도가 올라 기온 상승폭이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폭염과 가뭄, 홍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늦기 전에 온난화가 심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신경 써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자동차 매연을 줄이는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구촌 곳곳이 온난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극과 가까운 알래스카는 온난화로 빙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작년에 250년 만에 가장 심한 겨울 홍수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는 가뭄과 홍수, 폭설 등 이상기후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지구온난화의 영향에서 한반도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한반도의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1954년부터 1999년까지는
10년에 0.23도씩 올랐지만 1981년부터 2000년에는 0.41도, 그리고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0.5도가 올라 기온 상승폭이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폭염과 가뭄, 홍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늦기 전에 온난화가 심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신경 써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자동차 매연을 줄이는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33번 34번 '지구촌 곳곳이 온난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극과 가까운 알래스카는 온난화로 빙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작년에 250년 만에 가장 심한 겨울 홍수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는 가뭄과 홍수, 폭설 등 이상기후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지구온난화의 영향에서 한반도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한반도의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1954년부터 1999년까지는 10년에 0.23도씩 올랐지만 1981년부터 2000년에는 0.41도, 그리고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0.5도가 올라 기온 상승폭이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폭염과 가뭄, 홍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늦기 전에 온난화가 심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신경 써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자동차 매연을 줄이는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웃음의 기원에 대한 가설 중에서 거짓 경보 이론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아주 오래전 인류의 조상을 상상해 볼까요? 사냥이나 채집 등을 통해 자연에서 먹을거리를 구하던 인간은 낯설거나 두려운 대상을 자주 만났을 겁니다. 이때 인간은 치아를 드러내는 위협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표정이 풀리게 됩니다. 이때 표정이 반쯤 풀리는 것이 미소이고 하하하 소리내어 웃는 것이 웃음이라는 겁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류 최초의 웃음은 자신이 발견한 위험이 거짓 경보라는 것을 알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위에 알려주는 신호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웃음의 기원에 대한 가설 중에서 거짓 경보 이론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아주 오래전 인류의 조상을 상상해 볼까요? 사냥이나 채집 등을 통해 자연에서 먹을거리를 구하던 인간은 낯설거나 두려운 대상을 자주 만났을 겁니다. 이때 인간은 치아를 드러내는 위협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표정이 풀리게 됩니다. 이때 표정이 반쯤 풀리는 것이 미소이고 하하하 소리내어 웃는 것이 웃음이라는 겁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류 최초의 웃음은 자신이 발견한 위험이 거짓 경보라는 것을 알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위에 알려주는 신호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1번 2번 '웃음의 기원에 대한 가설 중에서 거짓 경보 이론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아주 오래전 인류의 조상을 상상해 볼까요? 사냥이나 채집 등을 통해 자연에서 먹을거리를 구하던 인간은 낯설거나 두려운 대상을 자주 만났을 겁니다. 이때 인간은 치아를 드러내는 위협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표정이 풀리게 됩니다. 이때 표정이 반쯤 풀리는 것이 미소이고 하하하 소리내어 웃는 것이 웃음이라는 겁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류 최초의 웃음은 자신이 발견한 위험이 거짓 경보라는 것을 알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위에 알려주는 신호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과거에는 지역과 지역이 서로 소식을 전할 때 말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말을 파발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명 중에 구파발, 말죽거리, 역천동이라는 이름도 모두 역참 제도와 관련이 있는 땅 이름입니다. 역참이란 말이 달려서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마다 역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역참과 역참 사이의 거리인 약 40km를 한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한참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한참이란 말은 역참과 역참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사이를 오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쓰던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공간 개념의 어휘가 시간 개념의 어휘로 의미 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과거에는 지역과 지역이 서로 소식을 전할 때 말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말을 파발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명 중에 구파발, 말죽거리, 역천동이라는 이름도 모두 역참 제도와 관련이 있는 땅 이름입니다. 역참이란 말이 달려서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마다 역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역참과 역참 사이의 거리인 약 40km를 한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한참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한참이란 말은 역참과 역참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사이를 오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쓰던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공간 개념의 어휘가 시간 개념의 어휘로 의미 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3번
4번. 과거에는 지역과 지역이 서로 소식을 전할 때 말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말을 파발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명 중에 구파발, 말죽거리, 역천동이라는 이름도 모두 역참 제도와 관련이 있는 땅 이름입니다. 역참이란 말이 달려서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마다 역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역참과 역참 사이의 거리인 약 40km를 한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한참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한참이란 말은 역참과 역참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사이를 오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쓰던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공간 개념의 어휘가 시간 개념의 어휘로 의미 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